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 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가 어찌나 세던지 천둥 번개가 치고 온 산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런 비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 폭우 속에서 기이한 일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박씨 가문의 선산 땅. 빗물이 그 주변으로 흘러내리다가 소나무 새 그루 바위 언저리에서 땅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저절로 흙이 밀려서 아래로 파였는데 그 모양이 꼭 무덤을 쓰기 좋은 터처럼 생겼습니다. 마치 누가 미리 자리를 잡아준 것처럼. 이튿날 아침 그 자리를 발견한 박서방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집. 같은 밤, 헛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던 곡식 가마들이 쏟아지고 빗물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사가 그 곡식을 치우다가 뒤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 묻어두었던 항아리. 그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문서들이 빗물에 젖어 번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빚을 조작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원본과 다른 숫자, 누군가의 손으로 고친 흔적, 모두가 드러났습니다. 최진사는 그 문서들을 황급히 치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헛간이 무너지는 소리에 뛰어나왔던 하인 중 하나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하인은 오래전에 최진사에게 땅을 빼앗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웃 마을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연명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진사의 아전 친구가 혼자 맡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결국 다른 관아에서 파견이 나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사의 집에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아전의 책상에서 결탁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증거들은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아전은 최진사를 팔았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다 저 양반이 한 일입니다. 최진사는 결국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지요. 박서방은 조용히 이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그 자리, 바위 3개 사이, 소나무 한 그루 등지고 왼쪽에서 냇물 소리 들리는 그 자리에 어머니의 봉분을 새로 썼습니다. 일을 마치고 절을 올릴 때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지요. 그해 가을, 모든 마을이 흉작이었는데 박서방의 밭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벼가 이삭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같은 씨앗, 같은 땅인데 저 집쌀이 유독 굵다. 박서방은 그 쌀을 거두어들이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래.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했던 초가가 새로 고쳐졌고 마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작은 땅도 새로 장만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살인문 앞에 낯익은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삿갓, 회색 승복, 어깨에 낡은 바랑,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스님, 스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월이 그 얼굴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셨소? 덕분에 잘 지냅니다. 스님, 안으로 드십시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래 있지는 않겠소. 박서방이 스님을 마당으로 이끌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때 그 자리 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스님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승이 젊었을 때 이 땅을 많이 돌아다녔소.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보았지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밥 한 그릇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닿았다니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빈 솥에서 내어주는 밥이 있소. 넉넉한 솥에서 내어주는 밥이 있소. 그 두 밥의 무게는 같지 않소.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늘은 압니다. 박서방이 뭔가 더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승은 오래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소. 그 이후로 산천을 돌아다녔지요. 땅의 기운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스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지요.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이 바랑을 고쳐 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이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스님,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대개 자손이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어 있소. 그리고 스님은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봄 아침의 안개가 산자락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등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삿갓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안개만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 속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사람이셨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스님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박서방의 후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단편적인 암시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왕실과 연이 닿았던 풍수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난 사례가 조선 후기에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님이 찾아간 집이 박서방 집만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무렵 여러 마을에서 비를 맞은 스님이 찾아와 마지막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산 자리를 일러주었다는 이야기들이 그 모두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찾아간 집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굶주리면서도 내어줬던 집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대답을 모릅니다. 박서방의 집안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큰아이 복동이는 자라서 글 공부를 계속했고 40즈음에 고을 훈장이 되었습니다. 복동이의 아들은 장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직하기로 소문이 났어. 멀리서도 거래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아들의 아들은 선비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3대 군주이던 그 집안이 3대에 걸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비결이 뭐요? 박서방의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훈을 하나 남기셨소. 굶어도 남의 밥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밥 한 그릇이 마지막이더라도 더 굶은 사람 앞에서는 내어놓을 줄 알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박서방이 늙었어.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스님이 명당을 알려줘서 우리 집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당 자리가 복을 준 게 아니야. 마음이 복을 불렀어. 빈 솥에서 내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돌려준 거야. 명당은 그냥 하늘이 쓴 편지의 봉투였을 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 빈솥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흉년은 쌀 가격이 오를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도 흉년이 옵니다. 가족이 아플 때도 흉년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의 한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굶었구나 하고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출발입니다. 최진사처럼 넉넉한데도 더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고 박서방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 둘을 기억합니다. 느리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산자락 무덤 앞, 늙은 박서방과 그 손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스님이 정말 사람이었나요? 박서방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빗소리가 산을 적셨습니다. 모르겠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중요한 것은 그날 내 증조 할아버지가 빈솥에서 밥을 꺼냈다는 것이지. 그 한 가지. 그것이 다야. 손자가 조용히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먼 산 능선 어딘가에서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오래된 질문 하나를 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솥이 비었을 때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 집안의 첫 번째 명당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